2024년 10월 서울의 한 변호사가 법률 포럼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15년 경력인데 오늘 계약서 작성해서 AI 툴한테 쳤어요. 시간 차이요? AI는 3분, 저는 4시간. 여러분, 혹시 절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직업들, 변호사, 회계사, 번역가, 건축사, 이 AI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공장 노동자도 아니고 서비스직도 아니고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명함의 전문가라고 박힌 사람들이요. 오늘은 전 세계 노동시장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재편하고 있는 현상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맥킨지의 2024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한국, 일본의 고급 전문 서비스 직종에서 약 30%의 업무가 2030년 이전에 완전 자동화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예측치의 2배입니다. 한국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중소형 법무법인의 폐업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7%의 로펌이 이미 최소 하나의 AI 법률 리서치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구글 번역, DeepL, ChatGPT가 대부분의 주요 언어에서 85에서 90%의 정확도로 무료 번역을 제공하면서 소규모 번역 회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시끄러운 혁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한 소멸입니다. 그냥 사무실 문 닫히고 간판 내려지고 수천 명의 중년 전문가들이 갈 곳을 잃는 거죠. 이 직업들이 왜 이렇게 취약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많은 지식 노동은 놀라울 정도로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송장 입력하고 장부 대조하고 세금 보고서 작성하는 건 모두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변호사가 임대차 계약서, 유언장, 이혼 신청서 작성하는 것도 80%는 똑같고 이름과 숫자만 바뀝니다. AI는 인간처럼 법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백만 개의 기존 계약서에서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몇 초 만에 새 문서를 생성하면 됩니다. 오픈 AI에 따르면 GPT-4는 수천만 개의 법률 문서를 포함한 3천억 단어 이상으로 훈련됐습니다. 문제는 AI가 더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일상 업무 대부분에서 AI가 충분히 잘하고 100배 더 빠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높은 반복성은 문제의 첫 층에 불과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훨씬 더 강력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용 격차가 시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젊은 변호사는 시간당 평균 15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Logix나 Do Not Pay 같은 AI 툴은 월 3만 5만 원으로 무제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질문은 극도로 단순해집니다. 회계사 5명 월급 주는 것보다 엑셀이나 퀵북스, AI 통합가 90% 업무를 1분의 10 비용으로 처리할 때 왜 사람을 써야 할까요? 가치 비용 격차가 10배, 20배, 심지어 50배에 달할 때 어떤 충성심도 버틸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고객층이 변하고 있고 그들은 더 이상 전문가 중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G세대와 밀레니얼은 구글, 유튜브, 레딧과 함께 자랐습니다. 챗GPT가 나왔을 때 이들은 변호사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AI에게 물어보고 30초 안에 관련 법조항까지 딸린 답을 받습니다. 퓨 리서치의 2024년 3월 조사에서 35세 미만 미국인의 54%가 전문가 대신 AI로 법률이나 금융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AI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더 빠르고 더 싸고 80에서 90%의 일반적인 문제에는 충분히 좋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완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저 충분히 좋고 싼 것을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느냐입니다. 로스쿨 회계학과는 여전히 10에서 20년 전 커리큘럼으로 가르칩니다. 졸업생들은 여전히 손으로 계약서 쓰고 책 뒤지고 엑셀로 수작업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시장은 더 이상 이런 스킬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정부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느리고 신중하고. 기술은 실리콘밸리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빠르고 파괴적이고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육받은 사람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고 AI가 어느 대학보다 빠르게 그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숫자와 분석에서 벗어나 거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봅시다. 서초동은 한때 한국 법조계의 월스트리트였습니다. 방영 2km에 200개 이상의 법무법인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한겨레 기자가 이 일대를 돌며 세어보니 34개의 임대 간판이 건물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 층이 비어 있고 커튼 쳐져 있고 책상과 의자는 그대로인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점심시간마다 변호사분들로 만석이었는데 이제 반도 안 찹니다.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보험 영업으로 전직하셨고 어떤 분은 고향으로 내려가셨대요. 서울만이 아닙니다. CSA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번역 시장은 561억 8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 번역은 40%만 차지하고 2019년에 68%에서 급감했습니다. 단 4년 만에 시장의 거의 절반이 기계로 넘어간 겁니다. 라이언브리지, 트랜스퍼펙트 같은 대형 번역사들은 수천 명의 프리랜서 번역가를 해고하고 AI와 소수의 검토자 시스템으로 교체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2년 만에 수입이 50에서 70% 감소했다고 공유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처음부터 번역하는 대신 1분의 5 가격으로 AI 번역본 검토만 요청합니다. 한 직업이 무너질 때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체 생태계를 끌어내립니다. 4050대 중년 전문가들이 2020년 쌓아온 경력이 이제 가치가 없다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다른 직종으로 쉽게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변호사를 프로그래머로 채용할까요? 수입이 급감하고 가정 내 긴장이 고조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전문가 그룹의 우울증 비율이 급증하지만 수치심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에서 조직으로 원이 확장됩니다. 중소형 로펌과 회계법인들이 줄줄이 파산하는데 이를 못해서가 아니라 AI와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기업들은 살아남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전환합니다. AI가 90%의 기초 작업을 하고 소수의 고급 전문가가 10%의 복잡한 케이스를 처리합니다. 시장이 극심하게 양극화됩니다. 상위 10%가 더 많이 벌고 나머지 90%는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급감합니다. 수십만 명의 전문가가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면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구조적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이건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 실업이 아니라 기술 노후화로 인한 영구적 실업입니다. 소득세가 감소하고 정부 예산이 빠듯해지고 실업수당과 재교육 비용이 급증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심각한 결과는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불평등이 증가하는 건 국가 간이 아니라 각 사회 내부에서입니다. AI는 대형 기술 기업,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부유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수백만 개의 중산층 일자리를 파괴합니다. 중산층, 안정된 사회의 척추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는 두 극만 남습니다. 극소수 초부 유층과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역사는 이것이 정치적 불안정의 공식임을 보여줍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까지 우리는 매우 다른 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현재 변호사, 회계사, 번역가의 50%가 더 이상 이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겁니다. 은퇴해서가 아니라 직업이 예전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교육할 만큼 젊다면 다른 서비스업으로 전환해야 할 겁니다. 함께 오는 건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AI와 일할 줄 아는 소수 전문가는 이전보다 10배를 벌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저소득층으로 떨어집니다. 노동시장은 뚜렷한 두 층으로 나뉠 겁니다. 상층은 창의적 작업을 하고 AI를 관리하고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노동력의 10에서 15%로 고임금을 받습니다. 하층은 AI가 아직 대체하지 못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료, 유아교육, 개인 서비스, 사회적 가치는 있지만 저임금입니다. 제때 전환하지 못한 국가들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겪을 겁니다.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됩니다. 이번엔 더 심각할 겁니다. 단순 노동자만이 아니라 교육받은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한 서울 변호사님 기억나시나요? 그 포스트 이후 그분은 15년 운영하던 개인 사무실을 닫기로 결정하고 대형 로펌에 AI 리걸 컨설턴트로 합류했습니다. AI 결과를 감독하고 정제하는 사람으로요. 수입은 전성기 대비 30% 감소했지만 파산할 때까지 옛 사무실을 지키는 것보다는 안정적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는 법은 배울 수 있죠. 너무 늦을 때까지 부정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건 운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다른 사람들은요. 재교육 기회도 없고 이직할 네트워크도 없고 처음부터 시작할 만큼 젊지도 않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서초동의 임대 간판이고 프리랜서 포럼의 좌절된 댓글들입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의 대부분입니다. 해피엔딩이 없는 부분. 위협받는 업종에 종사한다면 지금은 패닉에 빠질 때도 아니지만 손 털 때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AI에 맞서 싸우지 말고 사용법을 배우세요. 차트 GPT, midjourney, 본인 분야의 자동화 도구 강의를 바로 수강하세요. AI를 경쟁자에서 도구로 바꾸는 것. 이것이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의 경계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을 일하는 사람에서 AI가 일하도록 관리하는 사람으로 재포지셔닝 하세요. 직접 계약서를 쓰지 말고 AI가 초안을 만들도록 효과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 다음 검토하고 수정하고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관점을 더하세요. 병행해서 AI가 할 수 없는 것들에 투자하세요. 공감 능력, 협상 능력, 전략 자문, 깊은 관계 구축. AI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고객과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숨겨진 두려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수입을 다각화하세요. 링크드인에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온라인 컨설팅 채널을 만들고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고 온라인 강의를 만드세요. 처음엔 작을 수 있지만 주 수입원이 흔들릴 때 이것들이 구명조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기술과 산업 트렌드에 대한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전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매일 최소 30분은 본인 분야의 변화에 대해 읽으세요. 우리는 조상들이 직면하지 않았던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술이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지식 노동까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질문은 더 이상 AI가 인간을 대체할지 말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제 이겁니다. AI 지식 노동의 80%를 대체할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재구성될까요? 누가 새로운 권력을 쥐고 누가 뒤처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그 그림 속 어디에 서 있을 건가요? 본인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중요한 무언가를 보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심층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미래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